헬로 동화 잠자리 동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헬로 동화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전래 동화를 들려줄게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전래 동화 들으러 출발! 첫 번째 이야기, 윤회와 거위. 옛날에 윤회라는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지 뭐예요? 안 되겠다. 오늘은 저 주막에서 묵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윤회는 저만치 보이는 주막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주인장, 하룻밤 묵을 방 있어? 그러자 주막집 주인장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방이 꽉 찼으니 다른 데로 가셔야겠는데요. 그럼 마루에서 잠시 쉬었다 가게 해주시오. 윤회는 마루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른 주막으로 가볼 생각이었지요. 그때 한 아이가 방에서 나와 진주구슬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구슬을 떨어뜨렸는데 마당에 있던 거위가 냉큼 집어삼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구슬을 찾지 못하자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주인장이 방에서 나오더니 다짜고짜 윤회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당신이 진주구슬을 훔쳐갔지? 당장 내놓아라. 하지만 윤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주인장은 윤회가 진주구슬을 훔쳐간 줄 알고 윤회를 꽁꽁 묶어 헛간에 가두려고 했어요. 날이 밝는 대로 당신을 관가에 고발할 테다. 주인장, 난 구슬을 훔치지 않았소. 정말로 날 의심해 헛간에 가둘 거면 저 거위도 함께 헛간에 가둬주시오. 주인장은 윤회의 말대로 거위도 함께 헛간에 집어넣었지요. 다음 날 아침, 주인장은 윤회를 관가에 끌고 가려고 헛간 문을 열었어요. 주인장,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거위가 지금 똥을 누고 있으니 가서 똥을 잘 살펴보시구려. 주인장은 윤회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위의 똥을 헤집고는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그 똥 속에서 아이가 잃어버린 진주구슬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인장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실은 어제 저녁 저 거위가 진주구슬을 삼켰던 것이라오. 그럼 왜 진작에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하하, 제가 그 사실을 말했으면 주인장은 분명 저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꺼냈을 것이오. 저 거위도 생명이 있고 살려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소. 그 말에 주인장은 자신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도령이 살았거든. 남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종이에 적어 주머니에 꼭꼭 넣어두었던 거야. 잘 적었다가 다음에 또 봐야지. 몇 해가 지나 도령이 이웃마을 처녀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어. 그런데 하루 전날 밤 도령의 머슴 돌쇠가 도령의 방을 지나는데 방에서 두런두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뭐야. 이상하다. 도련님 방에 누가 있나? 돌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문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 우리를 주머니 속에 가둬놓고 햇빛도 못 보게 하다니. 우리 힘을 합해 도령을 혼내주자. 그래, 좋아.
난 도령이 혼례 치르러 갈 때 먹음직스런 배가 되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도령이 따먹으면 죽게 할 테야. 난 옹달샘이 되어 물을 떠먹으면 죽게 하지. 그럼 난 초래청 바늘방석이 되어 도령이 절할 때 찔려서 죽게 할 테야. 그 말을 들은 돌쇠는 깜짝 놀랐어. 주머니 속에 갇혀있던 이야기들이 귀신이 되어 도련님을 해치려고 하는구나. 이튿날 돌쇠는 혼례를 치르러 가는 도령을 따라 길을 나섰어. 한참을 가다 보니 정말로 배나무에 배가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 와, 배 참 먹음직스럽다. 돌쇠야, 저 배 좀 따오너라. 저 배는 보기만 먹음직스럽지 맛이 없는 배랍니다. 돌쇠는 지난밤 이야기 귀신들이 한 마리 떠올라 얼른 말고비를 잡고 길을 재촉했지.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엔 조롱박이 동동 떠있는 맑은 옹달샘이 나타났어.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인데. 돌쇠야, 물 좀 떠오너라. 아이, 저 물은 새도 먹지 않으니 먹지 못할 물입니다. 돌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서둘러 길을 재촉했지. 얼마 후 도령은 처녀집에 무사히 도착했거든. 도령은 말에서 내려 초래상 앞에 절을 하려고 섰어. 그러자 돌쇠가 느닷없이 도령을 밀치고 방석을 치우는 거야. 도령은 창피하고 화가 나 호통을 쳤지. 네 이놈! 감히 누구에게 행패냐? 그제야 돌쇠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 도련님, 사실은 이야기 귀신들이 배, 옹달샘, 바늘방석으로 둔갑해 도련님을 해치려고 해서 제가 도련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도령은 돌쇠의 참마음을 알고는 상으로 재산을 툭 떼어주었지. 그 후 도령은 주머니 속 이야기들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대. 세 번째 이야기,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딸 셋과 함께 살았거든. 부자는 자기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럽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잣집 딸들보다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세 딸이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하는 거야. 그 딸들이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가봐야겠어. 부자는 선비의 딸들이 왜 자기 딸들보다 더 칭찬을 받는지 궁금해서 선비의 집을 찾아갔어. 그런데 선비가 짧은 바지를 입고 있지 뭐야? 아니, 왜 그런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오? 부자가 물어보자 선비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 며칠 전에 제가 새로 지은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리지 뭡니까? 그래서 딸들에게 바지 한 뼘만 줄여달라고 했지요. 이튿날 외출하려고 바지를 입었더니 아이 글쎄 줄여놓은 바지가 너무 짧아서 이 모양이 되어버렸지 뭡니까? 선비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했지. 그래서 딸들에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제가 어젯밤에 바지를 한 뼘만 줄여놓았는데요.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자 둘째 아이가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이걸 어쩌나?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바지를 다시 한 뼘 줄여놓았어요. 언니들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아이도 울상이 되어서 이걸 어쩌면 좋아. 저는 언니들이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여놓았어요. 하고 말하지 뭡니까? 저는 딸들의 효심에 눈물이 났지요. 그래서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바지란다 하고 위로하고
이 짧은 바지를 입게 되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자기의 세 딸도 효성스러운지 시험하려고 딸들에게 바지가 크니 줄여달라고 말했지. 그런데 이튿날 보니 바지는 그대로인 거야. 실망한 부자는 세 딸을 불러놓고 까닭을 물었지. 그러자 세 딸 모두 언니가 할 줄 알고 동생이 할 줄 알고 하며 핑계만 댔거든. 부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대. 네 번째 이야기, 개와 돼지. 옛날 어느 마을에 개와 돼지를 기르며 사는 할머니가 있었거든. 그래 참 착하구나. 집도 잘 지키고 돼지야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라. 할머니는 멍멍 짖는 개와 꿀꿀 잠만 자는 돼지를 자식처럼 귀여워했지. 그런데 돼지는 낮잠을 자느라 할머니 말을 듣지 못했어. 그래서 돼지는 할머니가 개만 귀여워한다고 생각했지. 어느 날 돼지가 개에게 물었어. 할머니는 왜 언제나 너만 귀여워하시는 거지? 그것도 몰라? 나는 매일 밤 집을 지키는데 너는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니까 그렇지. 개의 말을 들은 돼지는 속으로 생각했지. 옳지. 오늘 밤부터 나도 잠자지 않고 집을 지켜야지. 이윽고 밤이 되자 돼지는 목청껏 울어댔어. 할머니는 돼지가 밤새도록 우는 바람에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지. 할머니는 돼지가 병이 난 줄 알고 의원을 불러와 돼지 엉덩이에 커다란 침을 놓았지. 하지만 돼지는 그날 밤도 또 다음 날도 계속해서 울어댔어. 저놈의 돼지, 밤마다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없네. 화가 난 할머니는 돼지를 팔아버리고 말았대. 다섯 번째 이야기, 사람이 된 들쥐. 옛날에 산속 절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부잣집 도령이 있었어요. 공자왈, 맹자왈. 그러던 어느 날 도령은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편지를 받고 서둘러 집으로 길을 떠났지요. 책상에 부모님의 편지를 두고 온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던 도령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도령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거든요. 난 이 집안의 아들인데 넌 누구냐? 내가 진짜 이 집의 장손이다. 그런 넌 누구냐? 두 도령은 그렇게 서로 자기가 진짜 아들이라고 한참 동안을 싸웠어요. 이 모습을 본 도령의 부모는 어리둥절해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입가에는 점이며 손에 있는 사막이며 걷는 모습이나 목소리, 얼굴도 모두 똑같았거든요. 옳지. 그러면 내가 보낸 편지를 보여다오. 아버지가 두 도령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가짜 도령이 편지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옳지. 네가 가짜구나. 썩 나가거라. 결국 진짜 도령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절로 돌아온 도령은 스님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말했지요. 내가 손톱 발톱을 깎아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아마도 네 손톱을 먹은 들쥐가 너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럼 이 일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곳간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가거라. 스님은 고양이를 데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령에게 자세하게 일러주었어요. 이튿날 도령은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지요. 진짜 도령을 본 가짜 도령이 말했어요. 아니, 저 가짜 놈이 또 왔네. 썩 나가지 못할까? 그러자 진짜 도령은 안고 있던 고양이를 가짜 도령을 향해 힘껏 던졌지요. 고양이는 가볍게 몸을 돌려 날아가더니 가짜 도령의 목을 덥석 물었어요. 그 순간 펑 소리와 함께 가짜 도령의 모습은 사라지고 커다란 들쥐가 목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령의 손톱을 먹은 들쥐가 가짜 도령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그 후 도령은 손톱을 깎아서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답니다. 6번째 이야기, 도깨비 마을. 옛날 어느 숲속 도깨비 마을에 참나무 도깨비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 참나무 도깨비네 아들은 도깨비 각시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각시가 너무 어려서 살림을 잘하지 못했지.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 도깨비에게 말했어. 아가야, 내가 쌀을 안 쳤으니 너는 불을 때려무나. 며느리 도깨비는 불을 뗐지. 그런데 불을 너무 세게 떼서 밥이 다 타고 말았지 뭐야. 해구머니, 이를 어째? 며느리 도깨비는 발만 동동거렸어. 그때 시어머니 도깨비가 돌아왔지.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를 다독여주며 말했어.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밥물을 너무 적게 부었구나. 그때 시아버지 도깨비도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지. 밥 타는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들인 게야. 얼마 후 아들 도깨비도 뒤따라 들어와 말했어.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왔나 봅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많이 길어오겠습니다. 참나무 도깨비 가족은 이렇게 서로 자기 잘못이라며 서로를 감싸주었지. 한편 이웃에 사는 오리나무 도깨비네도 며느리를 맞았거든. 그런데 오리나무 도깨비네 며느리도 밥을 몽땅 태우고 말았지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넌 밥도 할 줄 모르니? 시어머니 도깨비가 나무라자 며느리 도깨비가 볼이 불퉁해져서 말대답을 하는 거야. 일부러 태운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야단이세요? 그러자 시아버지 도깨비도 며느리 도깨비를 나무랐지.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그때 아들 도깨비도 들어와 나무랐어. 아니, 누구한테 말대꾸야? 당장 나가지 못해? 며느리 도깨비는 아들 도깨비까지 윽박지르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대. 헬로 동화 친구들, 전래동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